낡은 돌비석의 표면을 손으로 더듬어 내려가다 보면 1000년도 더 된 글자들이 손끝에 걸립니다. 바람과 비에 닳고 닳았지만 누군가의 이름만큼은 완강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 왕조의 뿌리라 불릴 만한 인물의 것이었는데 정작 어떤 역사책에서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역사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7세기 중반, 신라는 수백 년간의 삼국 경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패자로 올라섰습니다. 이 왕조는 무려 1000년 가까이 이어지며 박씨, 석씨, 그리고 김씨라는 세 성씨가 번갈아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김씨는 왕통의 후반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들 대부분이 김씨 혈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왕통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역사 기록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학자들이 오래도록 주목해온 이름 하나와 마주치게 됩니다. 성한 또는 성한왕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신라 김씨 왕실이 자신들의 혈통을 새길 때 그 족보의 가장 꼭대기 자리를 차지한 이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알지 못하면 신라 김씨의 이야기는 중간에서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1796년 경주 근교에서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돌비석의 파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편을 판독한 학자들은 문무왕의 이름과 함께 놀라운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의 영웅 문무왕이 자신의 혈통이 성한왕으로부터 15세대를 내려온 것임을 직접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한 왕의 릉비에 새겨진 이름이라면 단순한 전설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무게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기록은 또 하나 있습니다. 9세기 신라의 흥덕왕릉에 세워진 비석에도 성한왕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흥덕왕 기준 24대의 조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문무왕의 경우 15대, 흥덕왕의 경우 24대 두 왕의 시대적 간격을 고려하면 이 숫자는 서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왕실은 분명히 성한왕을 공통된 혈통의 시작점으로 여기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의문이 떠오릅니다. 왕들이 직접 자신의 릉비에 새긴 조상의 이름인데 왜 정식 역사서에는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은 걸까요? 1145년에 완성된 삼국사기, 그로부터 약 150년 뒤에 엮인 삼국유사, 심지어 이웃나라 일본에서 편찬된 일본서기를 구석구석 뒤져봐도 성한왕이라는 이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돌비석은 기억하는데 역사책은 모른 척합니다. 삼국사기가 완성된 것은 신라가 멸망하고 약 2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편찬자들은 당시 남아있던 자료를 최대한 수집했겠지만 2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은 수많은 기록을 지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족이 흩어지고 그들이 보관하던 기록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성한왕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증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처음부터 문자 기록으로 남겨진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릉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시대 고승들의 묘비에서도 성한왕의 이름이 간간히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족과 인연이 깊었던 승려의 행장을 새길 때 그 혈통을 설명하는 자리에 성한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한왕이 당시 신라 상류층 사회에서 비교적 널리 인정받는 공통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한 가문의 전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계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 후기 탁월한 금석학자이자 서예가로 이름을 날린 추사 김정희는 이 비석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성한이라는 이름이 신라 건국 설화에 등장하는 김알지라는 인물과 동일한 사람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알지라는 표기는 고유어를 한자로 옮긴 음차일 수 있고 성한 역시 같은 인물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었습니다. 흥미롭지만 이 주장을 확인할 직접적인 문헌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성한왕은 실존했지만 기록에서 지워진 인물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실존하지 않은 상징적 존재인가 두 방향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남습니다. 현재 학계는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합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한왕을 둘러싼 침묵은 단순한 기록의 공백이 아니라 하나의 미스터리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의도적 삭제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시점에 어떤 이유로 성한왕을 공식 기록에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왕조 교체기의 정치적 필요나 특정 혈통의 정당성 문제가 원인이었을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만약 지우려 했다면 왕릉의 비석에 새겨진 이름까지는 지우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가설은 구전의 단절입니다. 성한왕에 관한 이야기가 원래부터 문자 기록이 아닌 구전 설화의 형태였고 신라 멸망과 함께 그것을 전승할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왕족이 흩어지고 왕족이 흩어지면 족보를 지키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다만 이 가설도 한 가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구전이었다면 왕들이 왜 공개적인 능비에 이 이름을 공식적으로 새겼을까요? 세 번째 가설은 성한왕이 처음부터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고대 왕조에서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신화 속 조상을 혈통에 집어넣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성한왕이 그런 만들어진 시조였다면 역사서 편찬자들이 근거가 불분명한 이름을 기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물음표를 남깁니다. 그저 상징이었다면 왜 두 곳에 독립된 왕릉비가 모두 같은 이름을 구체적인 세대수까지 들어 기록했을까요? 네 번째 가설, 즉 성한왕이 삼국유사의 김할지와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은 어떨까요? 두 인물의 시대와 계보를 대입해보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성한왕은 기록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살아남아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문헌 증거는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았고 학계의 견해도 여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가설을 택해도 모든 것을 말끔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비석의 이름이 꾸며낸 것이라면 두 왕은 왜 공개적인 기념비에 허위 조상을 새겼을까요? 구전이 끊겼다면 왜 두 개의 독립된 비석에서 같은 이름이 나타날까요? 의도적으로 지워졌다면 무엇이 그를 그토록 위험한 이름으로 만들었을까요?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답은 여전히 돌 너머 어딘가에 있습니다. 경주의 어딘가에는 지금도 그 이름이 새겨진 돌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성한왕을 기억하는 것은 역사책이 아니라 비바람을 견뎌낸 돌들이었습니다. 지워진 시조인가, 만들어진 상징인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살아남은 누군가인가 이 물음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